남자가 울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JYJ 멤버 김준수 씨입니다. 김준수 씨는 지난해 4월 EBS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에 출연해 폭풍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준수 씨는 실력이 대단합니다. 지난해 저는 김준수 씨 콘서트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할 수가 있으며 무대 장악력, 카리스마는 왜 그렇게 대단할까요? 당연히 인기도 짱입니다. 그가 해외에 나가면 어마무시한 오빠 팬들이 구름처럼 그를 쫓아다닙니다. JYJ가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해도 JYJ는 방송에 출연하지 못했습니다. 무려 6년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공문은 2010년 소위 문사년, 그러니까 한국 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에서 각 방송사들에 보낸 공문입니다. 이 문사년은 SM, YG, JYP 등 거대 연예 기획사가 모인 단체인데요.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JYJ와 관련된 재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영 등과 관련된 섭외와 출연 요청 등의 활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JYJ를 방송에 출연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이들은 본래 동방신기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부당한 SM의 계약에 반발하여 동방신기를 탈퇴하고 JYJ를 만들었습니다. 문산연의 이러한 방송사 압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JYJ가 방송에 출연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법원도 몇 차례에 걸쳐서 JYJ에게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지만 JYJ는 방송에 출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막아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JYJ법을 만들어서 문사년의 이러한 갑질 횡포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JYJ법을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JYJ법은 저 혼자 만든 법이 아닙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초 입법 배틀을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그 입법 배틀에서 홍종학 의원님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JYJ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저는 방송법을 통하여 JYJ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압도적인 네티즌들께서 방송법을 통한 JYJ 사태 해결에 손을 들어주셨고, 저는 김준수 씨가 EBS 프로그램에 출연한 뒤 20일이 지난 4월 20일 날 JYJ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방송법 조항인데요. 특별한 이유 없이 대중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방송에 출연시키는 외적 압박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외압이 생기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입하여 시정할 수 있는 힘을 방통위에 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제가 이 법을 지난해 11월에 통과시켰는데, 그렇다면 지금 JYJ 팬들은 JYJ를 음악 방송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지난 1월에는 서울 가요 대상에서 김준수 씨가 네티즌들의 투표에 의해서 인기상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준수 씨는 그 서울 가요 대상에 참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지만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은 이 법에 연관된 이해 당사자들입니다. 제가 법을 발의한 근본적인 취지는 음악 방송과 관련해서 종사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이 법을 활용해 달라는 취지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가요계에서 하루빨리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이 없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JYJ 멤버 일부가 군대에 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저는 미키 유천을 대단히 좋아하는데요. JYJ 멤버 3명이 나머지 멤버들이 군대에서 돌아오면 완전체가 되어 음악 방송에 출연해서 팬들을 찾아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JYJ 법과 관련하여 이 자리에 선 것이 단지 JYJ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JYJ를 예로 든 것은 JYJ가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갑질 횡포의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거대한 힘 앞에서 무력하게 당해야 하는 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헬조선이 된 이유는 갑들의 갑질 횡포 때문이 아닐까 혼자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지난해 한 대형마트가 협력업체에서 삼겹살을 납품받았는데요. 삼겹살을 납품받으면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이 대형마트는 물류비, 카드행사 판촉비, 삼겹살 자르는 비용까지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고 합니다. 모 죽 프랜차이즈 회사는요, 가맹점들에게 기존 업종을 포기하고 새로운 브랜드로 업종 전환할 것까지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거부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모 건설회사는요, 하청업체의 공사 대금을 떼먹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버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청업체 사장께서는 몸에 불을 질러 자살하셨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과연 지금 제가 예로 든 이 세 회사에만 일어난 일일까요? 아닙니다. 10.2% 이거 무슨 수치일까요? 이건 중소기업 연구소에서 매해 대기업에 빼앗기는 기술 유출 경험 비율입니다. 10개의 기술을 새로 만들면 1개를 빼앗기는 겁니다. 이건 2013년 중소기업청의 공식 통계입니다. 다음 자료 보실까요? 49.1%. 1년간 하청업체 가운데 원청업체로부터 피해본 회사의 비율입니다. 2개 중에 하나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입니다. 10%에서 4%, 이건 뭘까요? 99년부터 2013년까지 삼성전자 하청업체의 영업이익률입니다. 이렇게 줄어왔습니다. 또 다른 통계 보겠습니다. 8%에서 4%, 이건 LG전자 하청업체의 영업이익률 줄어든 수치입니다. 6%에서 3%, 이건 현대기아차 하청업체의 영업이익률 수치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3개의 자료는 2014년 산업연구원 연구조사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헬조선의 경제입니다. 자료를 하나 보실까요? 박근혜 후보 대선 공약집 14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이를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리겠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그 공약이 지켜졌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 공약은 다른 경제 민주화 공약들과 같이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 민주화 약속 지키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금 도입하지 않고 창조 경제를 말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 경제를 벤처회사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창조 경제는 창업보다는 순환이 중요한 경제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하면 10개 중에 하나를 매해 대기업에 뺏기는데 어떻게 창조 경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대기업이 벤처기업이 도입한 새로운 기술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됩니다. 자유경제 논리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기업 합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신기술로 돈을 많이 번 그런 분들이 나와서 창조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JYJ는 굉장히 훌륭한 젊은이들입니다. SM의 갑질 횡포에도 꿋꿋하게 버텼고요. 무려 6년 동안 소송을 진행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JYJ는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게 누구의 힘일까요? 그것은 JYJ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팬들의 든든한 지원과 성원이 JYJ를 버티게 해준 것이죠. 어떻게 보면 JYJ는 굉장히 행복한 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중소기업, 우리의 벤처기업, 우리 자영업자 을들에게는 그런 든든한 팬이 있을까요? 지원군이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신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벤처기업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든든한 팬이 되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대중문화예술인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것처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위해 팬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JYJ법을 만드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금 시청자들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 너무나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는 법이었는데 반대가 심했습니다. 정부에서 반대했고요. 지상파 방송사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SM 등 대형 기획사들이 반대했죠. 새누리당도 반대했습니다.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JYJ의 방송 출연을 위해서 JYJ법을 만들 수 있었던 힘 또한 JYJ 팬들에게서 얻었습니다. 사실 저도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팬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격려 때문에 저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을들과 함께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든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면 정말 벤처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뻐서 춤추고 중소기업들이 팔다리 쭉 뻗고 만들 수 있는 법과 제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갑질과 불공정함을 우리 사회에서 일소하고 말뿐인 창조경제가 아니라 진정한 신기술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창조경제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